걸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자꾸 원망하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탁해지고 있겠죠. 탁해지고 있으면 내가 이래 자꾸 탁해지니까 탁한 사람을 자꾸 마주칩니다. 이제 탁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 자꾸 내 그쪽에 흡설리 가지고 자꾸 넘으려고 하고 막 또 이런 거 흡설리다 보면 나는 폭삭 이제 널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건 자료를 지금 많이 내한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어이구 내가 이 쓰레기 뜸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나도 쓰레기야 보니까. 이거 넘을 욕하며 사는 게 지금 이게 바른 것인가? 인자부터 털지요 이게. 털다 보니까 이래 잡아보면 이거 조금 터는 사람은 인자부터는 뭔가 잡힌 거죠. 벗어나야 되겠다. 거기서 많은 걸 본 거예요 지금. 남 욕하고 사는 사람들이 탁함을 많이 본 겁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서 물리가 일어나죠. 일어나면 내 삶을 바꾸어버립니다. 바꾸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되 거기서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바르게 해서 내 삶을 돌리내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죠. 어려운 구덩이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인자부터 좋은 길로 가는데 그런 환경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사회에다가 또 많은 걸 책을 쓸 수도 있고 내가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내가 전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책이라는 이 문화 콘텐츠를 보고 많은 사람한테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됐다면 이거는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는 겁니까? 아주 못난 짓을 하고 사는 겁니까? 이롭게 했겠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했겠죠. 이런 사람은 내가 삶의 환경이 좋게 살아야 될 권리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 생각은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잘 살려면 네가 세상에 일한 바가 있어야 잘 사는 게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일을 네가 한 거 없이 잘 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인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응? 네가 이 세상에 무엇을 일을 했기에 잘 살고자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뜻있고 보람있게 너한테 이롭게 살았다면 너는 잘 살 환경이 스스로 빚어진다. 근데 우리가 잘 살았는가 잘못 살면서도 잘 산다라고 분별하는가 이런 거를 잘 정해주는 이게 이제 앞으로 지식인들이 냉철하게 분별을 해갖고 이런 거를 잡아줘야 되는 것도 이것도 복지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 선생님이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정리해 주는 거라 한 개씩 한 개씩. 요런 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 이 많은 이런 걸 이렇게 대비해보고 저런 걸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물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분별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분별이 바르게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행동이 달라진다. 깨닫게 되면 무언가를 깨우치게 되면은 작은 거라도 깨우치게 되면 내 행동이 달라져. 여기서 네 삶이 바뀌고 네한테 오던 탁한 에너지도 물러가고 맑은 에너지가 내한테 감싸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나는 좋아지고 좋아졌으면 좋아진 걸 갖고 남한테 얼마나 덕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너는 빛나지고 존경받기 시작을 하고 큰 삶을 살고 가게 돼서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깨닫게 되면 내가 스스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자연이 스스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도 그렇게 해서 물러가 버리고 다 낫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어선 거냐 넘지 못한 거냐 이런 것들이 분별이 좀 나야죠. 병도 70%에서 선을 넘어가지고 90% 간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내가 영혼이 돼가지고
깝깝하게끔 영혼으로서 있어야 될 것들이 여기서 깨우침으로써 그걸 벗어나는 것이죠. 죽더라도 바르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닫고 죽는 거하고 못 깨닫고 죽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거든.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지금 살더라도 깨닫고 사는 거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헤매며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감을 죽고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시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서도 바르게 가야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맑아야 천상에 갇혀온 데 가겠죠. 가벼우니까. 탁하면 무거우니까 못 가는 거거든. 그래서 구천에 헤매는 것이고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병이 있어서 70%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너는 회복이 빠를 것이고 70%가 넘어갔다면 병도 미련하게 해서 그러면 회복되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가더라도 깨달은 자는 아프다가도 아프지 않게 병을 이겨내고 갑니다. 많이들 봤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암 환자들 와서 나선 자들은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서버리고 미련하게 해갖고 갈 수밖에 없게끔 해갖고 온 자들은 내가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이렇게 잡아라 하고는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고통이 있던 게 고통 없이 그냥 항암 치료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깨달으면 마음을 그렇게 풀고 나니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은 너가 지금부터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프니까 너무 말 또 한마디 더 들어야 되겠죠. 응? 안 아프면 너무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아프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들이 죽을 때가 돼서도 굉장히 고통받다가도 깨닫고 나면 고통 없이 잘 정리를 해서 간다라는 사실.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좀 되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갑작스런 변화를 겪으면서 갑작스런 변화는 적응하는 데 힘들다고 느꼈으며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법칙에도 3대7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게 좋은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요거 변화를 이제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장사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때 비유를 하면 장사를 갖고 비유를 해보자고요. 장사를 갖고 비유를 이렇게 하면 요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 장사를 그만둬버리고 또 다른 거를 준비하면 이제부터 고생을 해야 돼요. 엄청난 이것은 대변화거든요. 이걸 그만둬버리고 이걸 하면 이제는 대변화를 하는 거지라 여기에는 엄청나게 이 고생이 따르고 빨리 뭔가를 결정을 해갖고 하다가는 100% 망합니다. 100% 망하니까 그러게 그만큼의 빨리 할 수 없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그만뒀다면 그래서 요걸 하고 있으면서 잘 안 되더라도 이걸 하고 있으면서 이걸 준비해야 돼. 여기 잘 될 때도 이걸 준비하면 더 좋죠. 잘 될 때 원래가 이렇게 이 근본적인 걸 조금 따가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어떻게 할 때가 잘 될 때고 변화를 할 때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뭔가를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성장을 해요 자꾸 뭐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이 언젠가 가니까 성장이 딱 멈춰요. 멈췄는데 멈춰도 경제라는 돈은 여기서 계속 나와요. 돈벌이가 안 돼서 수급되는 게 아니고 돈은 들어오는데 성장의 질이 멈춘다. 이렇게. 요래 되면 이 계속 이렇게 경제라는 건 올라오니까 질이 딱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꾸 발전하다가 멈췄을 때 이때는 딴 걸 준비해라는 겁니다. 다른 걸
이때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라고 멈춰버린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네가 이만큼으로서 기본으로 다 컸으니까 이 변화를 빨리 일으켜라. 그러면 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일어나면서 그 많은 인연들도 왔고 정보도 왔고 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와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미래에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고 이게 하면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너는 언젠가는 이게 성장을 하던 게 멈춰갖고 또 여기서 놀다 보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축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팽창 성장을 했어요. 하다가 언젠가 멈춰버렸어요. 이때 멈췄을 때 계속 수입은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올 때 이걸 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어야 돼. 이 수입의 힘으로. 이 변화를 못 일으키고 계속 여기서 또 이렇게 유지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팽창은 수축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팽창 뒤에는 수축이 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변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이제 수축 기간이 오는 것이 지금은 수축 시대가 온 거예요. 올 동안에는 변화를 못 했어. 이게 이 수축이 안 되려고 여기다 투자를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러면 이제 너희는 엉뚱한 지금 여기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축 못하게 하는데 자연이 수축을 시키는데 네가 안 되냐. 결국은 수축이 되는데 시간만 더 끌어갖고 수축을 하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수축은 막을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떠한 경우에 수축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지 자연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이제 기업이면 기업이고 나라면 나라고 나라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우리 가정으로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성장기가 끝난다라는 것은 이 분야는 성장이 끝나서 다른 분야를 지금 하라는 거죠. 더 질 좋은 걸 찾아서 옮길 때 그럴 때 여기서 또 힘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할 때라도 지금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힘쓸라 그러지 말고 다른 걸 지금 준비해야 돼. 수축하면서도 준비해야 돼. 이러면 기회는 아직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요런 거일 뿐이지 그래도 변화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안 그러면 여기서 수축을 하면서 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냐. 수축이 그러면 얼마큼 됩니까? 이거 지혜롭고 빠른 사람은 멍청해도 지혜로우면 그러면 수축이 얼마큼 되는데요? 팍 묻는 거예요. 야간 사람이죠. 그러면 수축이 얼마큼 되냐면 30% 돼요. 30% 무조건 돼 이거는. 70% 일어났던 게 수축이 되면 30%가 수축이 돼요. 그래 40%가 딱 남고 30% 수축될 거니까 요걸 대비해갖고 지금 빨리 수축될 걸 빨리 걷어갖고 그냥 싹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로 가지고 수축된 거를 아주 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노력을 하는 거죠. 키우려고 하지 말고 축소를 시켜버려라 빨리. 이래갖고 알차게 이 운용을 하면서 다른 걸 준비하면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냥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자꾸 투자하면서 수축된다. 근데 막 발부동을 친다. 니는 망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단 말이죠. 이 망해 그때는. 자연에 달라들면 망해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순음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변화를 일으킬 때도 순수가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잘 알고 가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쪽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될 때냐 이런 거를 잘 잡아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친구를 빨리 찾아라. 그게 뭐가 조금 이상했을 때는 의논해라.
의논하면 여기서 길이 나오고 풀린다. 네 혼자는 길을 못 찾게 돼 있다. 니한테 니 도치에 빠져갖고 니 어려운데 그쪽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뭐 둘이한테 의논을 하면 새로운 지혜가 나와서 그게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길을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둘이 친구가 앞으로 필요할 때다. 지금은 이때 클 때는 혼자 공부해도 돼요. 운용할 때는, 그죠? 우리는 다 성장을 해 후천시대는 운용할 때라. 운용할 때는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이를 빨리 사람을 넣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해도 된다. 네 혼자 발버둥 쳐서 뭘 변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부터 빨리 얻어라. 그 사람들하고 내 주위의 사람하고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거는 신들의 해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는 신의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홍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신들, 살아있는 신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불. 그래 우리가 지금 친구들하고 의논하는 것은 신들의 해압이에요. 이게 지금. 해압 행거를 갖고 우리는 믿고 가면 된다. 그러면 차원계의 신들은 이 뒷받침을 해주는 요런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친구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팀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 혼자 발버둥 치면 굉장히 이게 그 헛발디디기가 쉬우니까 친구 양쪽에 이게 산발이, 그죠? 산발이 요렇게 해야지 이게 안전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두 개로는 안 돼. 이게 불안해. 이게 안 돼. 잘. 하나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발이, 소떼. 이게 제 중심을 잡고 이거는 실수를 하지 않고 아무리 무거운 것도 이 산발이면 다 들 수 있어요. 친구 둘이를 빨리 우리는 정하고 지금 아닐지라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서로한테 도움된다. 이해되죠? 1년 전부터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추석이나 명절 때에는 본가에서 우리 조상님들, 인연 되신 영혼신들 모두 바르게 이끌어달라고 축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몸이 안 좋고 영혼들이 왕래하는 것 같은 73년생 소띠 남동생이 있는데 형님아 집에서 좀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여 왜 그런지 물어보니 피 흘리는 영혼들도 집에 오는데 안 가고 있어서 무서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온이 하나 간이 하나라서 잘 모릅니다만 전국 공부를 하는 남동생은 영혼들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추석은 제가 본문장에 갈 것이니 축원도 생략하고 다 같이 일체 동참해서 천문 스승님께 본바를 가자고 하여 같이 왔습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온다는 피 흘리는 영혼들이 제가 축원해서 불러드린 것인지 축원 끝났는데 왜 안 가고 있는지 가르침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식할 때하고 지식을 갖춘 시대의 그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식사회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식한 사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요래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사회가 맞다라고 하면 지식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인답게 활동을 안 하고 무식하게 활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니까 오만 일이 다 생깁니다. 지금 만일에 안 좋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내를 어렵게 한다. 그럼 무식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맞게 살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한테 끄달리고 살고 신들하고 뭐 어떻게 불편하고 뭐 아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지식사회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한 나라에서 그렇게 안 살고 있고 아직까지 비는 그러한 방법으로 산다든지 매달리며 산다든지 지식인은 매달리고 빌지 않아요. 왜?
이 많은 이게 시간 동안에 우리 그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장기를 마친 70%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를 덜하고 성장을 덜하면 무식하게 살아야 될 때는 우리 신의 반열이 아니고 귀신 반열이죠. 귀신. 귀신 반열이니까 세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귀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홍이 인간이 됐다라는 소리고, 홍이 인간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주 무식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논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 누가 가르쳐줬든 못 가르쳐줬든 간에 지금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아직까지 귀신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무슨 조상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조상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한다든지 저쪽에 저 부처라고 하는 게 돌빼이한테 부처인 줄 알고 절한다든지 십자가에 매달리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받으려고 거기에다 매달린다든지 이러면 지식인 삶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삶이에요? 그건 이해가 돼요? 네. 무식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삶이 좋아진다? 만일에 우리가 무식하면 말이죠, 우리가 매달릴 것도 없어요. 감자 열심히 심어가지고 캐갖고 먹고 하면 되지. 무식하면.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얘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디 매달리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논해가며 풀어가며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신이거든. 우리가 신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인연을 왜 주느냐 하면 같이 의논해갖고 풀어가며 살아라고 인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도반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도반. 지식인은 지식인을 만나면 도반으로 살아가야 되고, 같이 길을 우리가 서로가 의논해가며 풀어가면서 상생하는 도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부부를 만났다라 그러면 지식인과 지식인이 만났으면 우리는 도반이지, 너희들은 그냥 자식 놓고 먹고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니는 안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을 안 갖추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는 안에서 일하고 나는 밖에서 벌어와가지고 미기 살리고, 너는 안에서 안에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사람이지, 안 사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이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창조 이래로 처음 열렸고, 우리 5천년 민족의 역사상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처음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년, 50년 자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다 같이 갖추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 사회에 우리가 큰 일을 할 때가 됐고, 사회인으로서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애 놓고 키우고 그 애 뒷바라지하고 빨래하고 또 뭐 그쪽에 뭐 일을 하고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해가 잘 안 가고 자꾸 이럴 수 있는데, 과거에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근대를 잘 살펴봐요.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는 학문을 하고 글을 배우면 지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갖추면은 갖추는 사람이 뭘 했냐면 나라 일을 하러 등재를 했어요. 등재를 해갖고 나라 일을 봤단 말이죠.
그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등재를 못 해요. 지금 말하자면 공무원, 또 이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안 줘요. 그럼 지식을 갖추면 전부 다 등재를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지식을 갖춘 사람이 등재를 해야 나라 일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딴짓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잘 한계를 따고 가자고요. 한계를 조금만. 이런 게 이제 이야기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5,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외침을 받았죠. 외침을 받았는데 외침을 일으킨 사람이 다 누구냐면 애국 사람들이 일으켰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 조선 사람이 애국에 나가서 모의를 해가 그래가 외침을 한 거예요. 조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자들입니다. 서자들도 집안들이 왜 사대부다 보니까 이 서자한테 자식을 놓으니까 서자는 등재를 못 해요. 근데 서자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겠고 모르게 다 가르쳤단 말이죠. 가르쳤는데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등재를 못 하니까 이게 씩씩거리면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고 중국 그때 청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로 막 간 거예요. 배우가 등재를 못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애국에 나가면 엄청난 대접을 받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에 조금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지를 무시했는데 여기서 대접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다가 이게 무슨 그때는 한참만 춘추전국 시대도 되고 전쟁을 하는 시대니까 이거 붙어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갖고 쳐들어온 게 그게 전부 다 서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서자들이 국제적으로 나가가지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들썩거려가지고 전부 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1000번 이상 전쟁을 한 나라가 조선시대입니다. 5,000년 동안. 그런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서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어지럽게 만들면서 자꾸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식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럼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바르게 잘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주 잡신이 우리한테 와갖고 놀지를 못해요. 잡신은 뭐냐 하면 내가 잡생각을 하고 살면 잡신들하고 놀아야 돼요. 잡신이 뭐냐 하면 두서가 없이 집착이 많아요. 그럼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으면 피 흘리고 죽은 걸 표를 내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기 때문에. 설사하다가 죽으시면 설사하는 표적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래. 술 먹다가 뭐 이렇게 갖고 장기가 상해갖고 나중에 죽어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표적을 갖고 와. 요거의 마지막에 요렇게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이라고 해요. 응? 그러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지 앞가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 새끼 저거 잘 사는 거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못 보고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집착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면 어떻게 되냐? 가요. 뭐 사는 것 때문에 그걸 보다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잘 살잖아요. 사회로부터 존중도 받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요. 왜? 그 집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집착이라는 것은 지금 사는 것보다 낮은 거를 가지고 지금 따르면 내가 올라가면 이 영혼은 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12년
까지만 우리가 성장기를 지금 보낸 거예요. 성장기. 진화기는 1,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가 진화기고 그 진화기로 30%까지 온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렸던 거죠.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해가 요렇게 했는데 30%밖에 못 자랐던 거예요. 1, 2차 대전을 마치고 우리는 성장기를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부터 홍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성장기를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홍이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부터 이제 이 사회는 성장기를 맞이하며 사는 거죠. 진화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멈춰 갖고 있는 거죠. 멈춰 갖고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성장을 못 하고 멈춘 사람들. 성장은 했는데 또 여기서 오랫동안 멈춰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헤매는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도 내 할 일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중지해가지고 이 10년 이상 가면은 여기 자꾸 이제 뭐 헤매가지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당장 근대할 것도 없이 당장 우리가 삶의 역사. 그럼 좀 내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내 할 일을 내가 요만큼 성장했으면 여기서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면 아주 막 즐거워 죽습니다. 그럼 내가 요만큼 성장해놓고 요 일을 찾아서 안 하고 요만큼 성장한 지식인이 똑똑한 사람이 요 일을 해, 요만한 일.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것까지는 걔하나 환장하면 죽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자꾸 낮은 일을 자꾸 해야만 되다가 보니까 이는 세상은 안 살라고 드는 그게 지식인들이에요. 무식하면 여기서 살아도 안 죽고 바닥에 기도 안 주고 먹고 살라고만 하면 먹고 살면 되는데 지식을 이만큼 갖춘 사람들이 바닥 일을 시키면 이게 자꾸 그렇게 시키면 미쳐 죽어요. 나는 죽는 게 낫지. 이래는 못 살겠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 자살을 1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지식을 안 갖춰버리시면 자살 1위를 안 할 건데 세계에서 지식을 제일 많이 갖추었어. 제일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을 못 찾아서 내 할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바닥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 먹고 살라고 살게끔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는 살기 싫다고 해서 전부 다 자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세계 자살 1위라는 것이 인류의 최고 지식인들이다. 맞다. 그러니까 자살을 1위를 하는데 이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자살 1위냐? 1, 2년이 아니 10몇 년 동안 1위예요. 응? 성장기가 끝난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 안팎에서부터 자살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세계 자살 1위인데 1위를 차지하고 나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이거 1위를 안 내나 그러고 10몇 년 동안 1위를 한다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는 무식한 삶이 사는 시대를 벗어나야 그래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질량에 맞게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이 삶이 신나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면 누구도 어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안 줬는데 이런 걸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식인들이 이만 질량으로 갖춰 지금 70%를 지금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30%의 진화기, 성장기는 70%까지. 70% 되면 어떻게 돼? 사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선조님들이 항상 5,000년 동안 말을 우리가 들어 먹으면서 역사가 내려온 게, 야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야 인간아 언제 사람 돼? 이 5,000년 동안 내려온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70% 성장하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지, 동물이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먹고 사는 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 힘들지 않다니까.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나서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해서 70%를 성장했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아주 잘 키워서 이분들이 인류의 홍익인간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천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헤매고 있다면 내 할 일을 찾지 못했음이고, 그러면 그 귀신들하고 자꾸 이렇게 갖고 보고 그걸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직 질량이 너무 약해서 그거 하고 놀고 있다. 여기 답이에요. 요걸 하나 풀어주려고 그래도 이 앞뒤가 맞아야 그게 풀려갖고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들도 아직까지 귀신한테 후달리고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고 막 가오가 눌린다 뭐 이렇게 하면 네가 지금 너무 멈춰갖고 오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식은 갖춰서도 진리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 진리로 지금 당신이 모지람을 질문하면 이걸 풀어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다? 우리는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되는, 이는 진리로 우리가 누군지부터 알고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에 필요한 삶을 살아야지, 사회에 필요한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냐? 대접을 못 받습니다. 존중을 받을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내 먹고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런 법칙은 자연에 없습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만들어 갖고 국민들을 이끌어 주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만난 분들은 지금 이런 공부부터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법 강의는 누구든지 앞으로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방법이 없다. 이 정법이라는 것은 진리로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들어요. 그래서 정법을 열심히 들으면서 몇 년이 됐으면 네가 찾아서 듣고 네가 모지람을 갖추려고 들어야 되지, 보내는 것만 듣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요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